자, 보성이. 원래는 아빠가 내일부터 그 개학이라 가지고, 잠깐 개학은 아니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일주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로 그 방학 특강을 끝내려고 했는데, 예. 근데 한 작품 더 하자고 해서 아빠가 급하게 준비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제 드디어 한국 소설에서 벗어났다. 아빠와 보성이가 국제적으로 노는 거야. 근데 이건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가 이제 주인공이야. 수용소는 뭐지? 수영하는 거? 아니, 수용소가 아니라 수용소. 그게 뭔데? 감옥, 아, 교도소, 죄수들 갇혀 있는 것의 하루. 자, 소설은 제목도 중요해. 그 주인공이 수용소에서 하루를 보낸다. 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얘는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범죄자? 범죄자. 그리고 이제 왜 한 달, 1년이 아니라 하루지? 아주 나쁜 짓도 아닌데 음, 그래서 하루만. 하루만 교도소에. 그냥 모르지. 왜냐하면은 교도소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생활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했는 건 내일 하고 내일 있는 건 또 모레 할 거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여주면 시간 낭비야. 그래서 하루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 작가가 이걸 보다 보면은 이반 데니소비치가 이제 어느 날은 좀 행복했고 어떤 날은 불행했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슬프고 이런 날이 있겠지. 작가가 어떤 하루를 보여주는가? 나 보성이는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아빠처럼 긍정적으로 살아. 싫어. 자, 그리고 요즘에서 이제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보성이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자 보성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번역을 하면서 급격하게 한국어가 늘었어. 그거 보성이 발견했어? 아빠가 뭔 말을 하면 엄마가 지금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그럼 보성이가 중국어로 번역해주지. 그러면서 보성이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 보성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번역을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통에서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제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면 보성이가 계속해서 옆에 이제 와이프에게 이제 아빠가 지금 저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 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특히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하는. 아빠는 그러지 않아. 맞아. 아빠는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엄마를 만나면서 아빠는 행복해졌어. 그래서 아빠는 항상 이제 그 엄마의 존재에 감사해. 근데 이제 겉으로 이렇게 나쁜 말이 나오는 거는 자 배워도 반어법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겉의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야. 단순히 그게 반어법이야. 알겠지? 아빠 거짓말 잘하네. 아니야. 이건 농담을 조금 심하게 하는 거지.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시작해. 보성이 예리해지고 있어. 자, 일단 보자. 소설이 먼저 시작되면은 소설은 자 독자들은 이 소설을 처음 읽어보면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 이 소설의 분위기, 갈등, 주제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 자, 읽어보자. 여느 때처럼 아침 5시가 되자 기상을 알리는 신호소리가 들려온다. 기상이란 것은 군대나 이런 수용소에서 일어날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아침 5시야. 거기에 비해서 군대는 좋다. 6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성이 군대 갈 거지. 그래서 한국 국적 유지할 거지. 아니. 그래. 아니. 본부 건물은 이제 수용소다 보니까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 건물.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제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교도소에는 이제 죄수가 있고 그리고 교도관들이 있어.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제 경찰 혹은 군인들이야. 본부 건물에 있는 레일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찻길 이걸 레일이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두들겨서 기상 신호를 알리는구나.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두 마디만큼이나 두껍게 성에가 낀 유리창. 자,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근데 그만큼 유리창에 성에,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한 얼음 같은 거야. 유리창에 이만큼 성에가 끼었다. 왜? 자,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유치원 이렇게 보면 왜?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유리창에 이만큼 두께의 성에가 끼었다. 왜 성에가? 끼었을까? 그러니까 이 성에 좀 듬성듬성한 얼음. 그럼 음. 대관심? 네가 거기 살아도 무관심할까? 아주 춥다. 그리고 이제 소설 제목이 이제 하루다 보니까 아침의 시작부터 잠을 깨는 순간부터 잠을 드는 순간까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잠을 깨고 있다. 새벽 5시. 날씨가 춥다 보니 간수도, 그 간수 교도관, 또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너무 추웠어. 슈호프는 기상, 여기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얼어 죽는 거는 신경 안 써. 그냥 뭐 사망했다 소리로 하고 이제 태우거나 묻으면 되니까. 여기서 신경 쓰는 것은 한 사람이 비는 거야. 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 즉 행방불명되거나 탈주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무관심? 그래서 죽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응. 그런데 사라지는 거는 탈출했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아니. 자, 슈호프는 기상신호 소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슈어프? 슈호프가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다. 정확하게는. 러시아 소설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반이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슈호프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애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 소설은 처음에 한 페이지 동안 그 인물들의 이름부터 얘기해준다. 얘가 얘예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슈호프는 대충 한 서너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무관심? 기상소리에 맞춰 잠을 깨곤 했다. 슈호프가 지금 이제 8년째 여기서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신호소리를 놓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딱 5시간 되면은 잠을 깬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자고. 이날 유독 이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5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미적거리다가 들킨다. 들키면 어떨래? 우선 그래 봐봐. 자, 수용소는 가지 말자. 근데 군대에서 한번 그 기상 시간이라고 했는데도 특히 보성이가 이제 그 고참 군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신참 군대 얼마 안 있었던 사람이다. 한번 문기적거려봐. 안 일어나고 거기서 버텨봐. 점호 때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이 있다. 점호는 이제 머릿수 세는 거야. 군대에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아침에 매일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사람 수를 세래요. 만약에 한 명이 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걔 찾을 때까지. 나 민다. 다 비면은 그런 상상을 못했네.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면 언제든지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오늘 슈호프는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미적거린다. 자, 식당에 가서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걷어다가 설거지통에 갖다 준다든지 하는 일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용소에서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이야. 수용소에도 돈은 하고 있어. 죄수들도 노동을 하면 돈을 얼마 받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영치금이라고 가끔씩 돈을 넣어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매점, 가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사 먹을 수 있어.
좋겠다. 그럼 오늘 점심에는 저 단팥빵이랑 우유 먹을까? 아니, 그 일은 어쩌다 운 좋게 누군가 먹다는 게 찌꺼기에 또 걸리는 날이면은 그릇을 핥는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남겼어.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갖다 주면서 핥는 거야. 누가? 이 그릇을 이제 그 갖다 주는 죄수가. 그래서 서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혹시 그게 빵조각으로 떨어져 있다? 먹는다. 음. 더럽다. 하지만 여기 상황이 좀 더러운 걸 신경 쓰기에는 조금 터프한 상황이야. 자, 이런 거 한국말 잘 기억해 두자. 영어 터프를 이제 형용사로 쓰는 거야. 터프하다, 터프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가끔씩은 명사를 영어 명사를 가져와서 뒤에 하다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쓰기도 해. 핸섬하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 하지만 나중에는 보성이 한국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설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빠는 전문가니까. 무관심. 이봐, 이곳에는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야. 밀림, 정글. 담배불도 살 수 있나? 다음부터 살 수 있어. 나중에 저 슈로프가 사. 근데 이제 이 수용소 안에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요거 저 중요한 경제적 관념이다. 돈이 바깥보다 귀해.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깥보다 그 여기 1루블이 있고 바깥에 1루블이 있다면은 교도소 안에 1루블이 바깥에 1루블보다 한 서너 배 더 비싸. 이거 조금 어렵지. 왜냐하면 바깥에는 돈을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물건 가지고 팔거나 이제 돈을 바꿀 수가 있잖아. 일을 하거나. 근데 여기에는 이 돈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지폐가 몇 장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바깥보다 비싸. 근데 어떨 때는 저 다른 사람 돈을 뭐 훔쳐가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바깥은 어쨌거나 돈이 흔한데 여기는 그 지폐가 많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의 지폐가 바깥 세상보다 더 비싸다. 왜냐하면은 희소 가치.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저 뭐 음. 어떤 훔쳐가도 멀 거야. 자, 그러나 이곳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지.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남의 빈 그릇을 핥는 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버린 쪽이고, 혹은 맨날 의무실에 갈 군인을 하는 놈들, 즉 맨날 의무실에 가서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지는 못하고 좀 어떻게 편할 방법만 찾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부원들을 찾아다니는, 즉 누가 불평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혜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정보를 주면은 그 대신에 뭔가를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태가 엄석되게 받았던 거, 그게 혜택이야. 뭐 줬는데 무슨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수님 욕했어요. 누가 혹시 이제 저 탈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도관들은 저 간수들은 걔들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탈출해 버리면은 이제 우리 큰일 났는데 고마워. 뭐 먹을 걸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좀 그 이불을 한 장 더 주거나. 이불? 왜냐면 춥잖아. 저 담배 피는데 담배를 피면은 안 쳐도 연기는 나오는구나. 그런 쇼오프는 항상 기상신호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곤 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않는다. 그런 어제부터 왠지 몸이 좋지 않았다. 아침에 쇼오프는 배도 고픈데 몸까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프다. 그날 일어나면 안 된디. 일어나. 쇼오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담요와 보온용, 그러니까 온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온용
토트 보성이 뜨거운 물 담아가는 거. 아빠가 그 보온병이라고 하지. 커피 담아가는 거. 응. 그거 많이 쓰지. 덧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는 직접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도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반원들의 동정, 상황, 움직이는 양상 이런 것들을 훤히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입을 덮어쓰고 소리만 들어도 아 지금 누가 뭐 하고 있구나. 누구는 지금 그 아침 식사 타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는 청소하고 있고. 얘는 왜 이렇게 뭐 음. 좀 특별하네. 특별하다기보다는 보성이도 군대에 한 18개월 정도 있다 보면은 입을 덮고 있어도 아 지금 이제 누가 멀어지고 있구나 누가 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걸 다 할 수 있어. 왜? 왜 알아야 돼? 알 필요는 없지 딱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슈오프는 이 수용소에 8년 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아는 거야. 8년 동안 왜? 음. 무슨 줄? 슈오프는 10년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슈오프는 무슨 죄를 졌는가? 슈오프는 범죄자지. 그러니까 슈오프가 무슨 죄를 졌길래 10년 동안 갇혀 있는가가 요 소설의 핵심이다. 10년 더. 보성이 어떻게 알았어? 제 75반에서는 건조대에서 말린 펠트 장화 이렇게 이제 그 추운 지방에서 지면 이렇게 긴 장화를 펠트 장화라고 해요. 마룻바닥에 내던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우리 반 차례다. 슈오프반은 104반. 반장과 부반장이 말없이 조용히 펠트 장화를 신고 있지만 자, 부반장은 이제 빵을 타러 갈 것이고 반장은 본부 건물에 있는 생산 계획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결정해 준다. 오늘은 중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사회주의 생활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가면 큰일이다. 응? 생활주의. 생활 단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모양인데 자, 그것은 눈 덮인 허허벌판에 있는 구덩이 하나가 전부다. 그러니까 건물이 만들어져서 건물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허벌판에 자, 사회주의 생활 단지 만들어. 땅을 얼어붙었는데 건물을 만들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돼. 그 땅 안에 기둥을 박아둬야지 태풍이 불어도 이 건물이 안 쓰러지겠지. 응. 그러니까 일단 땅을 파서 기초부터 세워야 돼. 허허 벌판에. 근데 아까 봤지? 자고 일어나니까 유리에 손가락 2마디 정도 얼음이 끼어있다. 땅은 꽁꽁 얼어있다. 근데 거기에서 찬바람 다 맞으면서 땅 파야 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가면 한 달 동안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몸을 녹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몸을 녹이다가 아니라 몸을 덮이다가 맞는데 체온을 높이다니까. 근데 몸을 녹인다라고 표현해. 추운 곳에서 이제 따뜻한 곳에 가서 체온을 올리는 행위를 이제 몸을 녹인다고 해. 그러니까 몸이 얼었다는 거지. 시원성은 몸이 녹인다. 걔는 그냥 액체 금속이 와서 녹는 거야. 움막 한 채. 움막은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작은 어떤 임시로 이제 머물 수 있는 거. 한 채 없는 것이고 모닥불을 피울래야 피울 나무 토막 하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닥불도 피울 방법이 없다. 추운데 잠시 모닥불 쬐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된다. 왜? 왜냐면 허허벌판이잖아. 바람이 막 눈보라가 막 치는데 자 모닥불을 어떻게 일단 나무가 없고 모닥불을 피웠다. 몇 분이나 갈까? 눈보라 속에서. 몰라. 혹시 나무가 불 붙은 채로 우와 날아가지 않을까? 몸을 녹일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곡괭이질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강철로 돼서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달려가지고 막 땅에 때려가지고 땅을 파는 거. 곡괭이. 강철로 이렇게 생겼어.
아, 거기에 이렇게 저 나무로 된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근데 곡괭이를 쓴다는 것은 만약에 땅이 부드러우면은 이제 삽을 쓰면 돼. 아, 근데 왜 곡괭이로 때릴까 땅을? 얼음, 얼음. 그리고 이제 바위. 반장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반장? 엄석대? 몰라. 인형? 인형. 그 아, 우상의 눈물의 반장. 가는 길이다. 우리 반 대신 다른 어수룩한은 좀 생각이 빠르지 않은, 응. 계산이 빠르지 않은 사람. 반을 보내달라고 할 참이다. 그러나 물론 빈손으로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돼지비계 절인 것이라도 반 킬로는, 아니 어쩌면 이 정도 일이면은 1kg 정도는 갖다 바쳐야 할지 모른다. 뭐,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지 이런 게. 그러니까 언더 테이블 머니. 그러니까 자자자 딴 반 보내주세요. 대신에 요거 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손님 뭐가 있는데, 저거. 그러니까 손에 이제 이게 돼지비계 절인 걸 포장한 거지. 그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싸가지고 뭔지 모르게 해가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킬로는 킬로그램인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저 그냥 킬로라고 해. 베트남도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냥 킬로라고 해. 뭐 킬로, 하이 킬로. 근데 왠지 저 털렛 페이퍼 같아. 아빠가 좀 그리기 귀찮았어. 하지만 신문지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세 개가 움직이는 방식이 나온다. 이 세 개는 어떻게 움직인다? 정정당당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뇌물 주면서 아시잖아요. 우리 말고 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대 대범한 오예. 그렇게 움직인다. 즉 부패한 사회다. 자, 쇼프 옆 친구인 친내교도 알려시카가 일어나고 하단 침대에서는 전직 해군 중령인 부이노프스키가 동시에 일어났다. 친내교 부이노프스키. 그래서 이제 저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좀 특징이지. 뭐뭐스키. 쉬키, 스키. 그래서 이제 저 쇼프는 농부이고, 자 침례교도는 이제 저 교회 안에도 이제 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어떤 한 교회가 이제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를 믿는 신도인 알려시카 그리고 전직 해군 중령. 야, 별별 사람이 다 잡혀갔구나. 해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근데 해군 왜? 해군은 왜 범죄자야? 그러게. 그래도 이제 그 설마 저 전직 문학교사는 없겠지. 왜냐면 문학교사들은 다 착하니까. 있겠지 아마. 많겠지. 바실릭 페도레이치 식량계에 있는 식량 부서에 있는 식량 부문에 있는 놈들이 또 저우를 속였지 뭐야. 그게 뭐야? 바실리 이름이야? 페도레이치 이름일 거야.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 900g짜리 빵이 4개 있어야 하는데 3개밖에 없지 뭐야.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저우를 속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원래 900g짜리 빵이 4개 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왔다. 왜? 왜냐하면 한 개는 그들이 빼돌렸겠지.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공급되는 양은 부족해. 누구 몫에서 부정량을 떼라는 말이야. 즉 이제 누군가는 뭐 공평하게 조금씩 떼든지 아니면 좀 어수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빵을 놔주든지 어쨌거나 이제 원래 4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다. 침례교도가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밖에 나갔던 부이노프스키가 돌아와서 아까 이제 해군 중령 누구에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감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선포한다. 선언한다. 선포. 적군. 여기서 적군이란 것은 이제 에너미가 아니라 레드아미.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서는 보통 이렇게 불러. 자기 나라의 군대를 붉은 군대. 이렇게 불러. 중국도 그렇지. 아닌데. 그냥 군대.
중국도 자기 군대를 이렇게 불러. 몰라 적군이라고. 몰라. 수병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해군 중령했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영하 30도가 넘는다. 영하 30도 보성이 체험해 본 적 있어? 아니 어, 저 죽겠다. 어. 자, 그런데 이불 속에 있다가 들켰다. 그래서 이제 따라와. 너 왜 아직까지 이불 속에 있어? 그래서 너는 벌 받아야 돼. 시오프를 끌고 간다. 뭔지. 자, 보자고. 시오프는 무슨 다른 잘못으로 영창에 가게 되었다면은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교도소와 영창은 조금 다른 게, 영창은 임시로 사람을 잡아두는 거야. 교도소는 이제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잡아두는 데고, 영창은 이제 사흘, 3일, 5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짧은 대기하는 곳이야. 저기 왜?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이런 잘못은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교도소 안에서 처벌하는 거야. 너 영창 며칠. 그러면은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바닥은 아주 차가워. 뭐 줄래?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언제나 맨 먼저 일어났다. 근데 오늘 아침 유독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들켰다. 단수에게. 모든 제 104반 반원들은 슈어프가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하려 나선 사람이 없었다. 변호는 이제 보성이 변호사 알지? 아 로이어, 리스. 그처럼 이제 그 변호사가 하는 행동이 변호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나선 사람이 없다.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쇼프를 발견한 간수 그리고 쇼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고 대기는 냉랭하다. 냉랭하다.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말이 두 개 붙었지. 춥고도 춥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영창까지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수는 야, 대신에 내가 봐줄 테니까 여기 교도관이 머무는 여기 바닥 청소해. 교도관들이 머무는 방, 그러니까 간수들이 머무는 방, 바닥 청소를 시킨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교도관이 이제 다른 교도관이 몇 명 있다. 이런 제기랄 겨우 27.5도밖에 안 돼. 저놈의 온도계는 수능철이야. 항상 거짓말만 한다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불평을 한다. 하긴 수용수에 정확한 걸 달아놓을 리가 있어.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바깥에 마이너스 영하 30 몇 도가 돼. 근데 정부에서 준 그 온도계는 항상 마이너스 27점 몇 도야. 마이너스 20 몇 도야. 자, 보성이 40도가 넘으면은 중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40도가 넘으면은 그날은 회사가 쉬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다가 쓰러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제보다 더웠는데 어제 39.5도였는데 중국 뉴스를 보면은 오늘도 39.5도다. 왜? 그냥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40도가 넘었다라고 해버리면은 모든 회사를 이제 그날 하루 쉬라고 해야 되거든. 이거는 국제적인 노동 규약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39.5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출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하 40도 이하가 돼버리면은 죄수들을 일을 못 시키니까 항상 이제 원래보다 온도가 몇 도 높은 걸 이제 온도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쇼프는 바닥 청소를 한다. 쇼프는 손에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김이 나는 물통을 들고 간수실로 돌아와 우물물이 든 물통에 손을 담근다. 손이 조금 녹는 것 같다. 어? 물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조금 녹는 것 같다. 따뜻하게 느껴진다. 왜? 힘을 따뜻하나?
얼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물은 0도 이상일 거야. 0도나 1도 혹은 2도. 왜냐하면 0도 이하면 얼었겠지. 바깥은 몇 도? 몰라, 그냥 좋아. 영하 30 몇 도라고 했었지. 응. 그럼 바깥이 영하 30 몇 도에 있던 손이 0도인 물 안에 들어가면은 어떨까? 따뜻하게 느낄까? 차갑게 느낄까? 근데 그런 거야. 불쌍해. 쇼프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들고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쇼프는 몇 개나 빠진 이를 쓱 드러내 보이며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그는 43년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 지금 수용소 있기 전에 있던 곳이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야. 그랬을 때 영양실조. 영양이 부족한 거야. 먹은 게 없어서. 응. 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동안 이를 몇 개 잃었다. 이빨을 몇 개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빠진 거겠지. 영양실조의 한 가지 증상이야. 쇼호프가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쇼호프. 그전에는 이지를 알아서 위장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때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은 말을 할 때 이 사이로 바람이 샌다는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별 이상 없이 살고 있다. 쇼호프는 성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영양실조로 이빨 몇 개 빠졌는데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다. 왜냐하면은 이빨도 그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할 때 역할을 하거든. 한국어에서는 이제 치저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혀, 그 다음에 입천장 이런 것들이 다 발음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빨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발음이 이상하게 샌다. 좋겠다. 시오프는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할 줄 안다. 일이란 것은 마치 막대기와 같아서 양끝이 있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잘해야 하지만은 멍청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냥 한 tum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시오프는 간수들을 멍청이라고 겉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있다. 왜? 또 여기서 보자고.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잘해야 하지만은 멍청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냥 한 tum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오프는 지금 대충 한 척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청소를 끝내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그 104반 반원들이 전부 식당에 가 있다. 쇼프는 헐레벌떡 식당으로 뛰어간다. 식당 안은 추워서 모자를 그냥 쓰고 밥을 먹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다. 그러나 아무것도 서둘러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루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 아침 10분, 점심 5분, 저녁 5분. 왜? 뭐야? 쉬는 싶고. 그건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이 식사 시간이 그나마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10분 동안 버티려고 한다. 그리고 보성이 잘 기억해둬. 만약에 음식이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성이나 아빠가 하던 것처럼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가 안 돼. 오래 씹어야 돼. 그리고 넘겨야지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 그런데 5분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이라도 만약에 5분 만에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10분 될 때까지 계속 씹는 거야. 모두들 시꺼먼 양배추 건더기를 이리저리 들쳐가며 밑바닥에 가라앉은 썩은 생선 부스러기를 발라 먹고 있으며 이렇게 이제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떼내서 먹는 걸 발라 먹는다라고 해. 그러니까 보성이 우리 한국 갔을 때 돼지갈비 먹었었지.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뼈에 붙어 있는 고기지. 그것도 발라 먹는다라고 한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우리가 뜯어 먹는 걸 발라 먹는다고 해. 거기도 없는데? 하지만 요 틈 사이 약간씩 붙어 있잖아. 생선 가시를 식탁 위에 뱉어내고 있다. 슈오프는 펠트 장화에 꽂혀있던 숟가락을 뽑아준다.
이 숟가락이야말로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는 어떤 소유도 죄수들이 어떤 물건도 갖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소유욕이 있어. 갖고 싶다. 그래서 시오프는 몰래 숨겨가지고 이 숟가락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에?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도 그 여기 나오잖아. 장화 속에. 어려워. 시오프는 자신이 직접 알루미늄 전선을 녹여서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알루미늄 전선을 불로 녹여가지고 모래에 부어서 이런 걸 금형이라고 하는데 숟가락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우스치 이지마 1944년이라는 글자까지 새겨 넣었다. 자, 시오프가 아침밥을 먹는 이 장면은 자, 시오프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먹는 요 세 장면은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누가 앉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